네, 안녕하십니까? 네. 논술 해설 강의를 맡은 백현관 강사입니다. 좀 이렇게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더욱더 듣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여기 강사를 한 15년 넘게,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여기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 25년을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윤리 사회학에서부터 제가 이제 전공은 행정학 정책학이고, 그런데 논술과 관련해서 제가 유니온 요 리트 기출문제집이 논술까지 다 포함한 책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논술을 제가 직접 썼어요. 그 처음에 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뭐 수능이라든가 전문 논술 강사한테 한번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안 하려고 해요. 첫째,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도 할 수 없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근거는 논술이라는 게 답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설을 했을 때 그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고 정책학, 행정학을 강의를 하는데 수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20몇 년간 책만 읽었던 것 같은데, 저의 행정학, 정책학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론과 학문을 이용해서 현실과 접목되는 해안을 도출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서 뭐 저렇게 부담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부탁할 필요가 없다 해서 내가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학, 정책학 문제가 그냥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 대한민국 면접 1등 강사입니다. 그 행정고시, 외무고시, 영어 토론하고 막 PT하고 개별 면접하고. 그래서 여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특강 한번 면접 특강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사회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법적인 지식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편견적인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논리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느냐, 이런 거지. 뭐 거기에 법을 공부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3년간 수학을 해요. 그래서 졸업시험을 법조계 모의고사로 시험 쳐서 서울권에서는 그냥 시험 보라고 하고 지방권에서는 합격 가능한 사람만 보게 하는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봐요. 그런데 선택형이 제일 중요한데 갈수록 이제 학생들이 선택형 점수가 높아지니까 사례, 기록형이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형을 뭐냐? 제가 로펌을 수백 군데는 좀 그렇고 수십 군데를 알아요. 변호사를 뭐 한 500명 알고. 근데 이제 로펌이라는 데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변호사라든가 판검사가 다른 게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법학 지식을 휴리스틱, 랜덤으로 탁 찾아가서 요 사건에 적용되는 논거를 드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판례를 드는 거고. 그걸 갖다가 기록형으로 기술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예컨대 법 조문이 있을 거고 판례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순서를 어떤 논리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판사에게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이고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판례와 법 조문을 빨리 찾는 게 능력이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 쓰는 게 소짝이고 그것이 바로 기록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논술도 똑같다는 거죠. 논술도. 답은 있어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왜 그러냐면 답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심지어 상식과 벗어나는 주장을 자신의 논리만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상식에 합당하는 주장은 뭐 특별하게 창의적인 건 아니고 당연한 주장을 논리성을 보는 거고, 엉뚱한 논리를 주장했을 때는 논리를 봅니다. 이게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논술이라 이렇게 했을 때
논술이라는 걸 때 엄청나게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논술이란 논증 과정이다. 정답을 객관식처럼 찍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듯이 각자 입장에서 자신의 논증, 논리를 펼치듯이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 죄를 졌어도 감량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하든지 뭐 그 논리를 펼치지 뭐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논증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논증 과정은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 핵심을 살려서 쓰셔야 돼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주장이 있어야 돼요. 주장은 논쟁, 다툼이 있으니까 주장의 가치가 요구되는 거고 주장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장단점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절충하는 것이 논술 답안지라고 하면 그건 일단 논술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연령 비연령 이것도 좋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좋고 뭐 무슨 자기 주장이 드러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자기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첫째 논술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논리와 설득력이 있고 뭐가 추가되면 굉장히 이 친구는 변호사 활동을 잘하겠다. 심지어 죄를 진 사람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논리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결국 변호사가 되는 게 뭐예요? 죄를 감량시키고 죄가 없다고는 논리를 판사 앞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학, 리걸 마인드를 논술로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 과정이 왜 물어보지? 다 그런 거 할 줄 아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식은 똑똑한데 논리를 못 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뭐예요? 객관식에서는 높은 점수 받고 기록형에서는 낮은 점수 받으니까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첫째,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 주장이 무엇이냐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자신의 주장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두 가지가 잘 결합돼야 돼요. 설득력이 있으려면 첫째는 근거가 잘 드러나야 되죠. 적재적소에서 근거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근거가. 자, 근거는 그러면 여러분 근거는 어떤 식으로 또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걸 딱딱딱 하면서 어떤 포맷화해서 논술을 해야 시간 안에 쓰지. 제가 이 논술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강의까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문장 자체가 여러분 출연원정 언어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논술을 쓸 때 이틀간 계속 읽어요. 왜?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자신감 있게 제 거 논술 해설지도 줬는데 저는 더 이상 나보다 잘 쓸 사람 없다고 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한 페이퍼를 있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과학 쓰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틀 속에서 녹여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안에 못 쓴다. 왜?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다. 제가 이틀 읽고요. 이틀 읽고 해설 쓴 다음에 우리 직원들 앞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10년 이상 공부만 했잖아요. 사시팀, 행시팀. 발표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공격해요. 그러면 수정해. 다시 발표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직접 근거. 직접 그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착한 행동, 봉사활동 한 것만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 간접 근거도 근거가 된다는 거. 두 번째, 이 역설적 근거. 역설, 즉 반대 주장을 가져와서 내 주장의 합리화에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안 했어도 다들
이분도 유혹에 빠졌고 이분도 부패에 빠졌고 그럼 뭐예요? 나는 부패에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자료에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 쓰고 이제 찾을 게 없으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위에 중립적인 간접 자료도 있고 간접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편 주장을 역설적으로 내 주장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논술 문제는 딱 고르기 쉽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51대 49로 대립되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반씩 논거가 있는 거죠. 그때 내 논거만 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주장은 다른 근거에서 주장되는데 그분의 주장까지도 내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자기가 어디까지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근거, 간접 근거,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도 현실에서는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 내 주장과 연관시켜서.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놀래버려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직접 증거는 당연히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자, 간혹 그냥 언어만 있는 것보다 좀 듣기가 좋고 입체적이고 참 이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가. 이런 호기심에 갈 정도로 글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 예컨대. 그죠? 예컨대 구름빵 사건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 이재명 스캔들 이런 것도 어쨌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근데 깨진 양동이 법칙 이런 명제라도 좋고요. 사례라도 좋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장을 근거를 들면서 논리를 펼칠 때 제가 생각할 때 80% 자료는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만 충분히 활용해도 합격 굉장히 이 논술력이 좋다. 앞으로 변호사 활동이 빛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상. 즉 당혹하면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만 시간 다 보내요. 그렇지 마시고 논술 면접도 마찬가지고 어떤 토론을 할 때 자료를 주는데 자료에 파묻히면 논의할 거리가 떨어지면 끝장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20% 정도 동원하려고 하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만을 꼭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느냐 이런 이것도 하나 간단한 사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논술을 보면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팔등식이 뭐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S곡선이 있어야 되듯이 이 논술에도 이 굴곡이 입체감이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쓰면은 당연히 그 정도는 남들도 쓰는데 간접 자료, 역설적인 주장도 펼치면서 내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례와 상상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내 주장을 더욱더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거를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내 주장은 타당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거만이 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근거를 허점과 결함을 지적하는 것도 내 근거를 더 보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즉
상대 주장. 내 주장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주장, 상대 주장, 그렇지 않다면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대 주장의 함정, 한계, 결함. 그죠?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따라서 제가 완벽한 최적의 대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논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근거를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직접 근거에서부터 상상을 통해서 사례를 쓸 수 있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쓸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부족할 뿐이죠. 그 다음에 내 주장의 논리를 펼치라고 할 때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는데 그 원고지 숫자를 줘요. 띄어쓴 부분부터 원고지 카운팅은 돼요. 뭐 900자, 1600자. 너무 꼭 그 800에서 1000자 쓰라고 했는데 너무 떨어져도 감점 요인이고 너무 많이 써도 감점 요인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1600자 이상 쓰라고 했는데 한 800자 쓰고 나서 쓸 말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뭔가 미천 떨어진 느낌이 드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주장의 허점도 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득력을 근거와 상대 주장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분의 논리력, 논술력이 증명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 그리고 반대 주장의 한계, 비판을 통해서 내 주장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주어지지 않은 사례, 배경 지식,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저는 지방행정, 국민윤리, 사회화, 행정학 17과목을 2차 과목으로 공부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자, 지금 최고의 4차 산업혁명이 뜨고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상상이라는 부분은 자료에 없는 내용도 과감하게 써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소장, 변호사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고자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논술 문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술 문제 구성을 알지 않고서는 예견된 지문이 있기와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묻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읽자마자 따따따따따따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첫째는 문제죠.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세 줄에서 5줄. 문제를 저는 설문이라고 해요. 그냥 설문. 근데 이 설문에는 문제가 주어지겠죠.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가. 논술 과제가 주어져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라는 박스를 따로 두기도 하고요. 안 두기도 해요. 안 둘 때는 조건을 넣어줘요. 꼭. 자료를 3개 이상 넣어야 되고 반대 주장의 논거는 무엇이고 네 주장의 논거는 무엇이고 너는 하나를 선택하고 막 이렇게 조건이 포함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과제는 조건을 정확히 잘 확인하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꼼꼼히 이 논술 쓴 걸 보면 과제, 즉 조건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썼어요.